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네이버 광고 캠페인 세팅 비법과 운영 노하우라는 주제고요. 우선 네이버 광고를 세팅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캠페인 분할 운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할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진행할 때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페인 분할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개의 단일 캠페인이 아니라 다수의 그룹으로 운영하는 캠페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단일적으로 운영하던 캠페인에서 더 세분화된 기준이나 그 분류들로 구분을 한 다음에 2개 이상의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통 캠페인 분할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캠페인 분할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다양한 운영 전략에 따라서 맞춤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캠페인을 여러 변수에 따라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캠페인이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분류별 데이터를 보면서 보다 빠르고 데이터 취합이 좀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팅으로 광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이 광고 시장 안에서 고객의 데이터 변화나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점들로 봤을 때는 네이버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실 때 캠페인 분할 운영이 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기준으로 보는 6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과, 그 다음에 시즌, 카테고리, 지역, 사이트.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분류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광고 세팅을 할 때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디바이스입니다. 실제 광고 노출에서도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PC랑 모바일이랑 노출되는 그 패턴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별로 구분해서 캠페인을 세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자동차 보험이라는 키워드의 1위 평균 입찰가가 PC는 5만 원대이고 모바일은 3만 원대다라고 하면 PC와 모바일 디바이스별 차이는 약 2만 원이 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단일 캠페인으로 운영을 했을 시에는 입찰 가중치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당연히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경우에 디바이스별로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즉 이제 PC 입찰가랑 모바일 입찰가랑 편차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나눠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단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일 운영 시에는 입찰 가중치로 디바이스별로 입찰에 대한 가중을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입찰 가중치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PC와 모바일이 격차가 큰 경우에는 사실 입찰 가중치만으로는 적절한 입찰가를 선정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편차가 클 경우에는 가중치로 조정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디바이스별로 캠페인을 세팅하는 거는 굉장히 좀 간단한 부분이라서 특히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기존 캠페인을 복사를 해두고 그 다음에 PC와 모바일 노출 설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캠페인은 PC에만, 이 캠페인은 모바일에만 노출되도록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왼쪽 화면은 단일 캠페인으로 운영했을 때 입찰 가중치로 모바일과 PC의 입찰가를 조정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캠페인을 분리해놓고 캠페인 내에 노출 위치를 직접 선정을 하면서 PC에만 노출할 것인지 모바일에만 노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캠페인 단위에서도 노출 디바이스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좀 더 입찰가 관리나 성과에 따른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 성과 혹은 카테고리에 따른 이제 캠페인 분류인데요. 사실 카테고리별 성과에 따른 예산 배분이 대부분 많은 광고주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캠페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좀 보면 여성 의료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이제 3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성 의류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에서는 훨씬 더 적은 이제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보고 그거에 수반한 더 적은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카테고리별로의 성과에 따라서 그 예산 조정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거나 혹은 앞서 봤던 디바이스별로 나뉘어져 있거나 혹은 뒤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기준으로 캠페인이 분류가 되었을 때 결국에 이 성과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이제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 분류가 필요하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즌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성수기나 비성수기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시즌성에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캠페인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가져왔는데 사실 1년치의 이 캘린더를 보고 시즌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시즌용 캠페인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월, 2월의 경우에는 신규 상품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고 봄 시즌 관련된 키워드를 추가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아예 이 봄 시즌을 위한 이벤트성 캠페인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는 주로 소구되는 포인트가 뭐 결혼 혹은 뭐 이런 나들이 이런 포인트가 주로 이제 소구가 된다고 하면 별도의 캠페인을 만들어 놓고 혹은 비수기인 5월, 6월에는 이제 별도 캠페인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식으로 1년치의 캘린더를 두고 각각의 월별로 혹은 시즌별로 주요한 업무라던가 주요한 이슈들을 기재를 해놓으시고 이 시즌에 맞게끔 캠페인을 구분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이런 단순한 월별에 따른 시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이런 특정 시즌을 이제 소구하는 경우에는 방금 여기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시즌, 발렌타인, 15, 발렌타인 3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즌에 맞는 캠페인을 다시 한번 분류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벤트성이 있는 시즌을 분류하는 이유는 당연히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는 트래픽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때 주요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즌 키워드를 이 시기에는 입찰가를 상향한다던가 혹은 너무 과열되는 경쟁이 있으면 하향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이제 과소진에 대한 이슈를 막고 어쨌든 해당 시즌에 맞는 최적화된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트래픽이 집중되어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나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혹은 지점의 분포수에 따라서 각 지역의 트래픽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에는 당연히 방문을 유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각각 지역의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고 접근성이 낮은 온라인 구매에 대한 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트래픽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전략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도 특수성이 강하다라고 하면 분리해서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캠페인 분할 운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말씀드린 기준들로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각각의 분할된 캠페인별로의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하고 예산을 어느 쪽에 더 치중할 것인지 혹은 이 성과에 따라서 이 다음 액션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말씀드렸던 예시대로 캠페인이 분할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시즌성이 강하다던가 혹은 지역 특수성이 강하다던가 이런 각각의 업체에 맞는 이 기준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캠페인을 먼저 분할을 해보고 분할된 기준으로 광고를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광고 캠페인을 운영할 때 가장 기본적인 노하우인 캠페인 분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네이버 광고를 진행할 때 이 캠페인 세팅단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